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의 정윤성입니다. 매주 한 종목의 핵심적인 종목을 엄선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선은 저와 함께 매주 핵심의 한 종목 함께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그런 종목의 추천, 또 추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 잘 됐으면 잘 된 점, 또한 안 됐으면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대응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시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대형주의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그런 쌍끌이 매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선은 종목별 차별화, 기존까지는 종목별 차별화였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이 끌고 가는 시장, 또한 한미약품이 끌고 가는 시장, 셀트리온 한 종목이 끌고 가는 시장, 이렇듯 한두 종목의 탑스타들이 끌고 나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풍부한 자금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시장 전체적인 상승세를 끌고 간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특징적인 종목들이 수십 가지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연코 어떤 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한 장들, 또 한 가지는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생각보다 기대치가 너무 낮았었을까요? 기대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라는 반성적인 의미에서 계속적인 시각에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들 같은 경우, 특히 FOMC 회의 전에 금리에 대한 동결 예상은 했었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떤 확인을 해보고 가자 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그동안 내내 매도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펀드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채워놔야 됩니다. 우선 계속적으로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관들 그동안 엄청나리만큼 무지막지하게 팔았던 부분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정도로 시장 내에서 특히나 큰 메이저가 사는 만큼 대형주 단에서의 그런 실적의 견인세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았을 때는 우선은 주도주 제약바이오 한 섹터 위주로 갔었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바이오 외에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자에서도 AP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보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었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죠.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3분기, 4분기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견인하는 종목군들, 특히 코스닥을 보면 대부분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게임주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도 웬만한 종목들 좋지 않고요. 엔터주들 다들 바닥을 기고 있지만 반도체만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분기 좋고요. 4분기 좋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내년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와 특히나 소재 쪽에서 반도체 이 두 가지의 양대 축을 함께 갖고 가는 기업들, 특히 소재를 만들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와 OLED 쪽 들어가는 소재 두 가지가 사실 겹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군들도 향후에 종목 세일즈 시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코스닥 시장에 가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좀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반가우십니까? 우선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 포트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종목 세일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헬스장 가보시면 바벨이 있죠. 어떤 손잡이 부분은 얇고요. 또 양옆에는 무게추 역할을 하는 큰 어떤 무게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형주입니다. 어떤 포트 내에서 내가 큰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양쪽에 갖고 가고요. 또 가운데는 코스닥 또한 중소형 종목들을 갖고 가면서 단기적으로 시장 상에 맞게끔 치고 빠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대형주건
웬만한 중형주까지 다 빠집니다. 시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극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빠지더라도 오히려 급등하는 그런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종목군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대형주의 무게추를 좀 더 늡니다. 헬스장에서도 내 몸을 키우려고 하면 컨디션 좋은 날 무게를 계속 늘리죠. 그래야지만 나의 근육량이 키워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계좌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률을 키우는 것은 대형주를 내고요. 시장에 맞는 그런 단타적인 그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소형주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계좌를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소형주 좋아하면 소형주만 사시고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 대형주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너무 휘둘리게 되죠. 시장에 대형주 위주로 갈 때도 있고 중소형주 위주로 갈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가야지만 시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함께 바벨 전략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벨 전략으로 한 달에 15%의 수익을 내기. 여기 정윤성의 포트폴리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세의 변곡점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바벨 전략에서 오늘 먼저 무게추를 끼울지 아니면 이 손잡이의 그런 단타 종목을 말씀드릴지 우선 궁금하실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입니다. 네, 우선은 포스코. 무게추 역할을 하고 있는 포스코를 먼저 갖고 갔던 이유는 어떤 무게중심을 먼저 잡아야지만 계좌에 대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못지않은 초대형 우량주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포스코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겠는데요. 우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코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철강을 파는 기업이죠. 철광석을 사와서 이것을 뜨거운 열로 해서 철과 그 외의 불순물로 나누고요. 그 철을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자동차 회사에도 팔 수가 있고요. 건설 회사에도 팔 수가 있고요. 또한 철강의 소매, 도매 쪽에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철광 산업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을 둘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포스코에 대한 실적에 대한 측면은 사실은 철강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철강 가격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죠.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때문입니다. 차이나와 함께 맞붙는 업종은 다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런 업종이 뭐죠? 첫 번째가 오늘 얘기했던 철강업이고요. 또 한 가지가 해운주, 또 한 가지가 조선업이고요. 향후에 어떤 업종들이 이제 치고받을까요? 향후에는 반도체 업종, 그 다음에 휴대폰, 이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현재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사 지금 한진해운, 현대상사 모두 다 좋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A 시키고 이쪽 시장 그만하자. 중국도 그만하자고 하고 있고요. 한국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최고의 시그널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 해운주는 아직 재무적인 상황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채 비율 상당히 많고요. 이 영업을 해서 이자 갚기에도 힘든 상황이지만 철강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철강 가격 같은 경우 현재 반등세에 대한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죠. 아직 맞붙기 전입니다. 철강 해운 조선 어땠습니까? 중국과의 맞붙기 전에 대세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휴대폰, 특히나 반도체 쪽은 대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3년 정도 있으면 중국 업체에게 상당히 고전을 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도 어떤 인력 이런 것들 빼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철강,
해운, 조선 여기도 사실은 예전하고 똑같은 스토리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이 주가의 흐름이 반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타깃으로 철강업이 상당히 먼저 바운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어떤 종목이 많이 빠졌을 때 특히나 철강주도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철강에 대한 가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 포스코, 현대제철 그 외에 동국제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철강주들 다들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유독 포스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업에 대한 시그널을 한번 돌 때 보통 많이 빠졌을 때는 기술적인 바운딩으로서 추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바운딩도 있지만 구조적인 반등으로 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다음 포인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우선은 포스코 내에서도 철강 이 한 개가 여러 가지 제품군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선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냉연 그 다음에 열연과 후판.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철강 생산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차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 또한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노조에서 파업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자동차 산업에 너무 매여져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현재처럼 좋지 않았을 때는 주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기존까지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포스코보다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든든한 모기업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왜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고객사도 국내, 해외 여러 가지 고객사들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운딩 시점에서는 자동차에 묶여져 있는 현대제철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바운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의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중국 철강업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즉 철강업은 이제는 국내에만 본다고 해서 철강업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철강업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중국이 죽였다 살렸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경쟁자입니다. 사실은 조선업, 철강업 호황을 맞았던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중국의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사였습니다. 엄청난 철강의 소비를 해줬었죠. 그만큼 대도시들이 빠르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철, 콘크리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했고 특히 대량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에게는 부족했었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게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보산철강, 무한철강 같은 글로벌 2위, 3위, 10위권 이내에 되는 그런 기업이 수두룩하게 나오면서 포스코의 경쟁력이 항상 낮아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국에서 철을 이제 자체 생산을 하는데 굳이 외국에서 똑같은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퀄리티 제품을 사오겠습니까? 정부에서 우선은 받겠죠. 정부의 입김, 누구보다 센 국가가 중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의 이런 가장 큰 고객사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강자가 큰 적이 되었던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 GDP 성장률의 7%대에서 6%,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너도 나도 철강, 화학 이런 장치 산업에 대해서 너무나 막대한 투자를 했고 너무나 막연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포스코도 지금 죽을 맛이지만 중국 자체적인 철강 회사들끼리 제살 깎아먹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너희들 이런 철강, 화학 이런 거 하지 말고 창업에 대한 돈을 지원해줄게. 또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게.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바꿔라 라고 하기 때문에 철강 인원 줄이고요. 그 인원들 계속적으로 3D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첨단 산업, 빅데이터 이런 4차 산업 쪽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철강 생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됐냐? 쓸 정도만 생산을 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산철강이라든지 무한철강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합병이 임박해 있습니다. 즉 인원을 줄이고
회사 규모 줄이고 이렇게 합병을 해서 몇몇 개 회사만 갖고 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는 그대로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최근에 늘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적인 종목의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요가 왜 늘까요? 중국 경제 지표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지금 그러니까 뭐냐, 돈을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현재 소비 쪽에 대한 부분이 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며칠 전에 제가 중국 전문가와 또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주식 전문가인데 내가 왜 10년 전에 상하이에 아파트를 안 샀을까? 그 얘기만 제가 한 5번 들었거든요. 한 번에. 그 얘기 뭐냐? 10년 전에 한 1억 5천 하던 것이 지금 15억을 한답니다. 10배가 올랐답니다. 이렇듯 부동산이 상당히 지금 과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노력이 크기 때문에 철강이 상당히 건물 지을 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철강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죠. 철광석, 이런 어떤 철광석을 사오죠. 그러면 뜨거운 불을 지펴야 됩니다. 여기다가 뜨거운 불을 지피는데, 이 뜨거운 불을 지필 때 어떤 연료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이 석탄인데 석탄의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국내, 예전에 그 시청자 여러분들 60년대생, 70년대생, 이전 분들 같은 경우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은 고속도로만 가더라도 먼지 풀풀 날리고요. 덤프트럭이나 그런데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적재를 많이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적재량을 법제화하면서 줄였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이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에 정말 떨어질 정도로 막 쌓아서 올리고 막 다니고 있는데, 무법지대였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철강업을 운송을 하는 그런 운송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드는데, 이것을 거의 20% 정도까지 다운을 시키게끔 했습니다. 즉, 이렇게 트럭이 있는데 여기에 세울 수 있는 것을 20%를 줄였습니다. 이 정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 정도 더 움직여야 되죠. 운송비가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중국 철강 회사가 철강 가격을 올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 포스코도 중국 쪽에다 수출하고 있지만 그 단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음 포인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자회사들,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국내 자회사도 있지만 해외 쪽 철강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2분기 이후 3분기부터 실적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분기부터 포스코 에너지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도 있죠. 포스코 건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워낙 현재 좋지 않았었지만 턴어라운드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이거에 대한 부분, 지분법 평가 이익,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화 강세, 즉 철광석을 살 때는 해외에서 사옵니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가격을 달러로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원화를 비싸게 바꿔서 사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가 있고요.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철강 가격은 향후에 하반기 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 단가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포스코에 대한 실적적인 측면 상당히 3분기에도 약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 오랫동안 장기 침체되어 있다가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PBR이 0.4배, 즉 포스코 갖고 있는 고로 여러 가지 부동산 다 쳐도 0.4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1보다 훨씬 더 작다는 것이죠. 전부 다 팔아도 0.4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데,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상태로 주구장창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안 오르고. 즉 저평가 이후에 어떤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성장 동력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지금 현재 바닥권을 그리고 있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다가 이제 막 돌리고 있는 그런 부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80%가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단기적인 바운딩도 볼 수가 있고 장기적인 흐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스코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 가격적인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스코에 대한 가격 제시
우선 매수가는요, 23만 2천 원. 현재가보다 약간 싸게 사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0만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그런 목표가 30만 원 선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선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격선대가 30만 원이고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분 추천 종목과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에 포함된 최종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종목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매주 핵심적인 종목군 포스코와 첫 발을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종목 세일즈에 대한 부분 저와 함께 앞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핵심적인 종목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